토트넘이 최근 상승세를 달리던 에버튼을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진땀 승부였고 어려운 승리였습니다. 영국 현지 BBC와 스카이 스포츠의 레전드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고 또 손흥민의 활약을 또 어떻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지 한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최근에 에버튼이 승점 10점 삭감 때문에 하위권에 있는 거지 션 다이치 감독과 함께 토트넘과 경기 이전까지 무실점 4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번 경기도 그런 대단한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토트넘이 또 3연승을 거두면서 4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 즉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 덕분이었다고 이제 영국의 현지 중계 방송인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공영방송 BBC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들과 어떤 해설 코멘트들이 있었는지 주요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경기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경기 이제 18라운드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가 진행 중인데 아직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는 진행 중이고 끝난 경기들의 결과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일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예상외의 결과들도 꽤 많았어요. 예, 사실 루턴타운, 승격팀의 루턴타운이 주장 로키어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 이제 경기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지금 깨어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아쉬움들을 남겼었잖아요. 좀 정신력이 가미된 것인지 뉴캐슬의 깜짝 1대0 승리를 거뒀고요. 노팅엄과 본머스의 경기는 난타전이 벌어진 끝에 본머스가 3대2로 승리했고 또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던 풀럼이 홈에서 승격팀인 번리에 0대2로 패배를 했고 토트넘은 예상했던 대로 에버튼에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예상과는 좀 달랐다. 그렇습니다. 자, 영국 스카이 스포츠 실시간 중계를 맡았던 벤그라운드 기자는 무승부가 공정한 결과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앤지 포스테코글루가 경기장에 들어서면 뺨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전반전 결승골을 터뜨린 손흥민과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힘든 경기를 펼쳤고 결국 운이 좋았습니다. 에버튼 선수들은 원정 서포터들에게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훌륭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무승부가 공정한 결과였을 겁니다. 예, 이제 경기가 끝난 시점에 이제 경기 후 장면을 보면서 벤그라운드 기자가 이제 해설한 내용인데 이제 뺨을 부풀리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 힘들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약간 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좀 간신히 이겼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포옹을 했다는 것 자체 물론 경기 끝나고 모든 선수들과 포옹을 하긴 하지만 그 장면을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원샷으로 보여준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골 덕분에 한숨 돌린 토트넘 감독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이고 이날 경기는 사실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렸지만 에버튼이 박수받을 자격이 있었다. 즉 에버튼은 2대1로 졌는데 최소한 2대2로는 비길 만한 경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날 경기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마이클 도슨 토트넘의 센터백 출신이고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에 뛸 때 함께 호흡을 맞췄던 분인데 요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Spurs got away with one. 토트넘이 한 방 먹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결과를 챙겼지만 토트넘이 지금까지는 사실 결과를 못 챙긴 경기도 내용은 토트넘이 공격적이었는데 골을 좀 넣었으면 해결을 잘했으면 결정력이 좋았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들이 있었다면 이번 경기는 좀 그 반대였다. 즉 내용은 조금 어려웠는데 골을 잘 넣어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식 MOM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67.7%의 이제 압도적 1위였고 이 결승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경기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전체를 지배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솔직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날 경기 결과를 결정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2위가 비카리오 골키퍼잖아요. 이게 바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과 에버튼의 득점 기회를 무산시킨 골키퍼 비카리오의 선방 이 두 개가 결정적이었다라고 보는 이제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의 시선을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 투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버튼 선수인 고메스 그리고 픽포드, 타코스키, 미콜렌코, 가너 이런 선수들도 순위권에 있는데 분명히 모든 에버튼 선수들이 전푸전에 걸쳐서 좋은 활약을 했던 게 맞습니다. 네. 자, 이 토트넘의 점유율은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기대 득점 및 슈팅 숫자에서는 에버튼에게 완전히 밀렸어요. 예, 60%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토트넘의 홈에서 모든 대부분의 경기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슈팅도 많이 때리는 팀이었는데 이번 경기 물론 13개의 슈팅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에버튼이 역습하는 그런 팀인데 18개의 슈팅을 때렸다. 이 얘기는 에버튼이 경기를 거의 압도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슈팅이 난사할 수도 있잖아요. 난사가 아니었다. 유효 슈팅도 8대6으로 에버튼이 앞섰는데 그 슈팅의 질을 봤을 때 이 슈팅을 통한 득점 가능성이 기대 득점이잖아요. 토트넘이 1.34골로 사실은 두 골을 넣을 만한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다. 오히려
득점 기회가 정확한 확실한 기회가 아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잘 넣었던 것이고, 반면에 에버튼은 기대 득점이 1.95골이니까 실제 득점은 한 골인데 사실은 두 골을 넣었어야 하는 경기였다라는 네. 이제 통계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승부가 뭐 공정했다라는 말을 저 기록을 보니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스카이 스포츠 실시간 중계, 히샬리송이 최근 3경기 4골을 폭발하고 있고 친정팀을 상대로 또 득점을 즐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이 벤그라운드 기자의 평론을 보면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전 클럽을 상대로, 자신이 이전에 치었던 친정팀을 상대로 득점한 선수를 자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게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다른 거잖아요. 내가 네. 뛰었던 팀을 만나게 되면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히샬리송이 에버튼 선수로 무려 152경기 53골을 넣은, 정말 에버튼에서 자신의 족적을 확실히 남겼거든요. 그러면서 토트넘으로 거액의 이적료에 거의 뭐 6천만 파운드에 이적을 해왔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 이미 왔잖아요. 와서 에버튼을 상대로 뭐 거의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마침내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고, 또 무엇보다 이번 경기뿐 아니라 최근 3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고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히샬리송이 살아났다. 무엇보다 이 골도 너무나 대단한 슈팅 기술로 니어 포스트에서 정말 각이 없는 상태에서 잘 밀어 넣었거든요. 이 스카이 스포츠도 최근에 이 놀라운 기록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샬리송이 최근 3경기 4골을 폭발을 했는데, 사실 이 에버튼 시절에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최고의 지금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무엇보다 에버튼에서는 정말 잘했고, 그 이전에 와포드에서도 잘했어요. 더 어릴 때 말이죠. 하지만 토트넘 이적한 이후 첫 39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득점하는 법을 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뭐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면 사우디에다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네.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타구니 수술을 하고 나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실은 몸이 안 좋았는데 좀 월드컵도 있긴 했겠지만 여러 가지로 참고 뛰어봤으나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말이 좀 변명으로 들릴 수 있어요. 네. 너 진짜 아팠으면 너 치료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골을 넣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맞구나. 몸이 안 그렇습니다. 좋아서 네. 못 넣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기록을 통해서 이 히샬리송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 같은데요. 영국 BBC 실시간 중계 리온 오스만은 포스테코글루 축구의 전형적인 골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에버튼 미드필더 출신인, 또 에버튼 출신의 레전드가 한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히샬리송이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득점을 한 그런 역사도 중요하지만, 이 득점이 나온 과정도 뭐 히샬리송의 개인 기량을 떠나서 팀 플레이, 토트넘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이후에 보여주는 전형적인 플레이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팀 플레이가 잘 되고 있다. 토트넘의 플레이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브레넌 존슨의 정교한 패스도 있었지만, 히샬리송이 적절한 위치, 라이트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라며 오스만이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전반전 10분 상황인데 토트넘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통한 아주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포로가 사르에게 연결했고, 사르의 지금 패스도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됐고요. 존슨의 컷백, 그리고 히샬리송의 문전 논스톱 마무리, 아주 멋진 골이었어요. 예, 포로가 이제 사이드와 인사이드 풀백으로, 인버티드 풀백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장면은 이제 포로가 오른쪽으로 벌렸을 때, 그럼 포로가 보통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빈 공간을 누가 차지했느냐? 사르가 차지해 준 거거든요. 사르가 그 자리를 차지해 주면서 클루세스키가 최근에 이제 10번 자리를 뛰잖아요. 사이드로 벌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 들어와 있고, 또 평상시에는 쿨세스키가 차지하던 그 사이드라인 쪽을 존슨이 가 있으니까 누구를 막아야 되지? 에버튼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쿨세스키 쪽으로 선수들이 모여 있고 바깥쪽으로 존슨이 뛰어들어가는데, 또 그걸 잘 보고 존슨이 밀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존슨도 이제 파고든 이후에 바깥쪽에는 손흥민, 중앙 쪽에는 히샬리송이 같이 달려들어오잖아요. 히샬리송이 흘릴 수도 있고 뭐 히샬리송이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또 헷갈리게 만든 상황 속에서 밀어 넣었다. 즉, 어떻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여러 선수들이 같은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누구를 막아야 할지 모르게 혼란시켜주면서, 또 빠른 타이밍의 원터치 패스, 빠른 타이밍의 판단을 통해서 플레이를 만든다. 이게 선수들이 유연하게 즉흥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훈련을 통해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의 이 닭공 축구, 많은 선수들이 달려드는 축구가 드러났던 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에버튼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결과란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또 이제 미드필드를 압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다는 평가기도 했어요. 예, 스카이 스포츠의 존 슈레드 기자가 또 경기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남긴 멘트를 보면은, 에버튼이 사실은 선제골을 내주기 전까지는 더 나은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가혹했다. 왜냐?
같이 기회가 있었는데 토트넘이 더 클리니컬했다. 즉 기회가 왔을 때 정확했고 냉정했고 차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히샬리송의 마무리 슈팅도 굉장히 스마트했다. 즉 거기서 리어 포스트로 툭 밀어넣는 판단이 냅다 모르겠다 찬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슈팅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마이클 도스는 결국엔 사이드를 통해서 골이 나왔잖아요. 에버튼이 토트넘 풀백을 상대하려면 활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풀백들은 이번에 이제 우도기가 못 뛰었음에도 로얄도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또 포로도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이제 미드필드처럼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이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도슨이 설명을 한 것이죠. 네. 자, 전반 13분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스루 패스가 있었죠? 예. 네. 그때 이제 로얄이 우도기가 없지만 우도기 같은 역할,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풀백들이 이런 위치에 와서 플레이하지 않잖아요.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더 위에 있거나 풀백은 사이드라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크로스를 주고 존슨이 슈팅한 게 크로스바를 넘기는 장면. 이것도 이제 골이 될 수 있었던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도기가 빠졌지만 로열이 또 이제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했던 거죠. 자, 이 토트넘이 계속해서 클리니컬했다. 손흥민이 선수 사이를 뚫으면서 또 슈팅을 한 게 성공이 됐는데 이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리드를 2배로 늘렸습니다. 2대0으로 이제 앞서갔다는 얘기인데요. 토트넘은 지금까지 클리니컬합니다. 에버튼은 그렇지 못했죠. 코너킥을 클루셉스키와 존슨이 짧게 연결했고 존슨이 위험 지역까지 침투 슈팅했지만 픽포드가 잘 막아냈습니다. 공은 손흥민의 발에 떨어졌고 손흥민은 선수들 사이를 뚫고 슈팅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이 골문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에버튼의 수비수가 정말 많았는데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아주 강력하진 않았지만 빈 공간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예, 전반 18분의 장면인데요. 스카이 스포츠에 소개한 대로 선수 사이를 뚫고 들어갔다고 하면서 사진을 딱 보여주잖아요. 네. 달려드는 선수도 있고 몸을 던지는 선수도 있고 이제 심지어 동료인 벤 데이비스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이 나한테 왔네? 빨리 차서 넣어야지?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차면 물론 때로는 생각 없이 빨리 차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런 순간조차도 생각을 하고 골대 방향을 보고 어디로 차서 확실하게 넣을지를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판단해서 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이를 빠져들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사이를 뚫었다. 그 중계 화면에서는 사실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저 이제 사진 한 장면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슈팅을 했구나라는 것도 읽을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영국 BBC 중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강조한 표현들이 나오죠. 네. 자, 토트넘이 브레넌 존슨에게 짧은 코너킥을 내줬지만 조던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이 막힙니다. 하지만 에버튼 골키퍼는 리바운드를 잡기 위해 허둥대다가 손흥민의 강력한 슈팅에 그만 맞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의 시즌 11번째 골로 지난 시즌 전체 득점보다 많은 골입니다. 예. 지난 시즌에 10골을 넣었던 것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입성 첫 시즌 때 적응기 때 4골을 넣은 이후에는 가장 안 좋았던 기록인데요. 어찌됐거나 지난 시즌에는 아나골절에다가 이제 스포츠 헤르니아의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10골을 넣었고 이제는 뭐 그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이상의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흐름인데요. 아직 전반기가 안 끝났는데 11골이니까 올 시즌 산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아시안컵에 가야 하는 기간이 있지만 20골 이상을 넣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 표현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프레시 시즌 정밀함, 파워풀, 힘과 세기를 모두 갖춘 슈팅을 이제 뿌렸다는 얘기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전 18분 장면이었죠. 포로의 이제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짧게 주고 지금 쿨루셉스키 또 존슨의 슈팅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예, 근데 픽포드 골키퍼가 선방을 해냈죠. 예, 그 다음에 흐른 공 사실 우리가 골키퍼가 막아낸 공을 다시 밀어넣을 때는 태빈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로 앞에서 밀어넣었다. 근데 이건 태빈이 아니었어요. 보시면은 튕겨도 나온 공을 때린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꽤 멀잖아요. 그리고 지금 박스 안에 에버튼 선수들이 이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버스 표현도 하잖아요. 거의 지금 버스가 약간 좀 세로로 서 있는 느낌? 이런 예.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세어보면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뒤쪽에 있는 게예 선수를 제외한 전원이 골대 앞에 있었다. 손흥민 선수의 앞에 있었다. 골키퍼 픽포드를 포함한 9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선수 사이를 뚫고 골을 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존 슈레드 기자도 얘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날렸는데 에버턴 수비를 모두 완벽하게 속였다. 즉 이 슈팅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찬 게 아니다. 이 수비수들 다 관통하는 데 있어서는 이 수비가 몸을 던지고 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걸 다 속였다라는 얘기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알고 찼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수비수들이 지금 앞쪽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 사이를 아주 절묘하게 뚫어낸 손흥민 선수의 아주 영리한 슈팅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원정팀 에버튼이 갈 길이 멀어졌다. 사실 저희도 이 생각을 했어요. 전반 18분 만에 2대0이 됐으니까 이제 뭐 3대0, 4대0 뭐 크게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또 그렇게 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골이 더 중요해진 거고 또 첼시와 풀럼에서 뛰었던 호주의 레전드 골키퍼 마크 슈워처도 뭐 간단하게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조던 픽포드의 리액션 선방 이후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됐는데 픽포드가 잘 막아냈지만 손흥민이 간결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평가를 네, 했어요. 심플 피니시라고 했는데 이 정말 9명을 관통한 슈팅을 너무나 심플하게 간결하게 잘 해결했다라고 이제 골키퍼 입장에서 저거 너무 깔끔하게 매듭 지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 골이 이제 결승골이 됐던 거잖아요. 이후에 마치 그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에버튼의 공세가 거세게 이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에버튼의 레전드인 리온 오스만도 이제 BBC 해설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의 실수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러니까 픽포드가 막아낸 공이 흘러나왔을 때 사실 그걸 뭐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골대 밖으로 차내거나 뭐 코너킥을 만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주변에 8명이나 수비수가 있고 저 정도로 쳐냈으면 이거 골키퍼가 실수했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런 그 펀칭조차도 상대 골키퍼가 실수로 여길 정도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손흥민 선수 쪽으로 공이 온 게 행운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리바운드 공을 원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다. 즉 이게 어디로 튀어올지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고 또 왔을 때 잘 해결하는 선수다. 즉 상대 골키퍼가 하나만 실수를 해서 한 번만 삐끗해도 손흥민 선수에게는 골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 셀레브레이션이 메인 사진으로 나왔는데 토트넘이 좀 잘 버텨냈다는 평가였죠. 예, 영국의 BBC에서 계속해서 에버튼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 이제 2대0으로 토트넘이 리드한 이후에는 거의 일방적인 에버튼의 총공세가 펼쳐졌고 실제로 만회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에버튼에 대한 칭찬과 평가가 굉장히 이제 다 이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소개해드리진 않았는데 하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승자는 토트넘이었고 그 승리를 이끈 주역이 누구냐? 손흥민 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특유의 트레이드마크 찰칵 셀러브레이션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 세부 기록을 보면은 토트넘이 2대 0으로 이제 리드를 한 가운데 사실 이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잖아요. 예. 수비수 변화가 있었어요. 예, 사실 정말 막판부터 흔들렸는데 다이어 선수가 갑자기 나와서 뭐지? 라고 싶었는데 역시 로메로 선수가 경기 초반에 이제 칼버트레인과 충돌하는 장면이 있기도 했지만 경기 후 인터뷰를 보니까 포스테코로 감독이 전반전 치르고 나서 로메로가 좀 허벅지 뒷근육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좀 당긴다라는 얘기를 해서 예방 차원으로 잘못해서 이제 무리하다가 햄스트링이 실제로 이제 파열되거나 하면 뭐 최소 한 달을 또 못 뛰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전 막판에 이미 밀리기 시작했던 게 로메로의 몸 상태가 안 좋아졌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교체를 했는데 역시 다이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토트넘이 결국에는 하이라인 축구를 하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후반전은 완전히 뭐 사실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걱정했던 바들이 좀 이어졌는데 이 로얄을 향한 고메스의 압박이 있었고 고메스의 이제 수루 패스. 고메스도 이제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 칼버트 루인의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다이어가 이제 블로킹을 완벽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골이 돼서 이제 실점을 한 줄 알았는데 VAR 체크를 통해서 보니까 고메스가 로얄랑에 압박했던 게 이게 압박 수비 성공이 아니라 파울이었다. 공격적 파울이었다.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됐지만 근데 이 장면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62분에도 지금 가난의 오른발 하프발리 슈팅이 골포스트를 강타하는 장면, 아찔한 장면이 나왔었죠. 예, 또 한 번 로얄의 뒷공간이 열렸던 해리슨의 날카로운 아웃프런트 패스가 있었는데 골대의 불운으로 에버튼이 골을 못 넣었던 것이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로메로가 다친 것에 이어서 또 63분의 후반전에는 히샬리송이 허리를 좀 통증을 느끼면서 교체 아웃되고 호이비에라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토트넘은 공격수가 나갔는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들어왔다. 이건 약간 축구하겠다. 수비를 좀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82분에도 토트넘이 또 이제 위기를 맞았었는데 에버턴이 이제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뒤로 오른 볼을 안드레 고메스가 대각선 슈팅을 가져갔고 자 이게 결국은 골로 이어졌어요. 예, 결국엔 골이 터졌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했을 거예요. 토트넘이 막판에 뭐 추가 시간에 동점골 내주고 뭐 역전골 내주고 이런 상황들 최근에 겪어왔으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게다가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추가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82분이라고 쳐도 아직 뭐 10분커녕 15분, 20분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상황에서 실제로 그 뒤에도
전에도 동점골이 나올 만한 위기가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맥닐의 스루 패스, 단주마의 슈팅, 비카리오의 또 아주 멋진 세이브가 한번 나왔습니다. 비카리오가 정말 많이 보였어요.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맨 오브 더 매치 투표 2위가 비카리오였잖아요. 네. 자, 추가 시간에도 이 에버튼의 공세가 거세게 이어졌죠? 예, 고메스가 또 한번 길게 준 공을 교체로 들어왔던 단주마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이어의 블로킹을 피하려다가 시도한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 6분 이 장면이 이제 결정적이었죠. 그렇습니다. 맥닐의 로빙 스루 패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이어졌고 단주마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또 비카리오가 이걸 또 쳐냈어요. 예, 사실 쳐냈지만 처음엔 들어간 거 아니냐고 에버튼 네. 선수들이 따져 물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골라인 테크놀로지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칩을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봤더니 안 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 이후에 그대로 경기가 끝나게 되는데 후반전에 밀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 좋은 토트넘의 장면들은 역시 손흥민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결승골 기록하고 난 이후에도 후반전에 사실 위기를 많이 맞았는데 손흥민 선수를 통한 공격적인 장면들은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장면도 좀 있었고요. 예, 65분에는 본인이 공을 끌고 올라가서 사르에게 줬고 다시 2대1 패스를 생각했어요. 다시 나한테 줘라. 슈팅하게. 근데 사르가 이제 시야가 좁았던 건지 아니면 2대0이라서 내가 좀 한 골 넣고 싶었는지 그냥 무모하게 슈팅 때리다가 수비에게 맡겼던 장면이 있었고요. 또 후반 추가 시간 4분에는 로셀소가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한테 스루 패스를 줬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런 장면에서 슈팅하기가 어려웠던 게 에버튼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접고 슈팅할 때 그 각을 잘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컷백을 시도했는데 쿠루세스키가 좀 늦게 들어오면서 차단이 됐던 장면들. 손흥민 선수는 좋은 타이밍과 좋은 그런 이해도를 보여줬는데 동료들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 토트넘이 고전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역시 월드 클래스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경기가 12월 29일 금요일 새벽 4시 30분 브라이튼 원정 경기입니다. 19라운드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예, 되겠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캡틴으로서 계속 팀의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2024년 1월이 되면 아시안컵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팀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 토트넘에 최대한 많은 승점을 안겨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할 것 같고 브라이튼전에 이어 12월 31일 밤 11시 본머스전까지 현재 토트넘이 4위에 있고 브라이튼이나 본머스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3연승이잖아요. 5연승까지 좀 해놓고 아시안컵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시안컵 일정은 12월 28일 목요일 이제 명단을 발표하고 1월 6일 토요일 밤 10시 이라크 평가전이 또 치러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월 15일에 바레인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조별리그는 여유가 있으니까 1월 6일에 이제 이라크와 평가전은 뛰지 말고 번리와 FA컵 경기는 좀 뛰고 가면 안 되냐라고 이제 요청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결과 나올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는 토트넘의 주요 일정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도 모두 한준 TV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 또 함께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